자, 오늘은 이제 적분 두 번째 시간이죠. 10장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보시겠습니다. 그 정적분의 계산을 보시면 그 소제목에 구분구적법, 정적분에 대한 정의, 정적분에 대한 계산이 있는데, 일단 구분구적법은 뒤쪽에 이제 정적분에 대한 계산이 끝나고 나서 한번 다시 정리를 할 거니까 오늘은 133쪽 넘어가서 저 구분구적법 뒤쪽에 있는 137쪽부터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래 구분구적법을 정확히 아셔야지만 이 정적분을 정의할 수가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좀 초반기에서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까 우리가 좀 넘어가서 했으니까 좀 이해하시고요. 자, 바로 들어가서 우리는 139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39쪽. 일단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던 건 적분에는 두 가지가 있다고 했었죠. 적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부정적분. 부정적분과 정적분이 있다. 자, 이때 이 부정이란 말은 뭐냐? 아직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인테그랄 fx에 대한 여기 dx 이렇게 쓰는 거지. 다시 말하면 구간이 정해져 있지가 않다는 얘기야. 하지만 지금부터 배우시게 될 정적분이라는 건 정해져 있다. 뭐가 정해져 있냐? 구간이 예를 들어서 1부터 3까지 어떤 함수 fx에 대한 dx다. 이런 것들이 이렇게 정해져 있다는 거지. 이렇게. 오케이? 그러니까 기호에 대한 차이를 일단 먼저 느끼시면 좋겠고요. 이 부정적분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미분에 대한 역연산이라고 했지? 자, 미분의 역연산이다. 그래서 어떤 식이 나왔을 때 얘를 부정적분에 좀 얘가 되고 다시 얘를 미분하면 얘가 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과정을 좀 이해하시라고 그랬고, 기본적으로 적분에 대한 기본 공식들 여러분이 시작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자, 그런 내용을 바탕으로 오늘 이제 정적분을 들어갈 텐데, 이 정적분은 차이점이 딱 하나야. 구간이 일단 정해져 있다는 거지. 기호의 상의 차이가. 자, 그럼 일단 이렇게 한번 보실까요? 참고. 자, 라지 fx가 있어요. 라지 fx가 있다. 이 fx를 우리가 미분해. 자, 미분을 해주시면 얘는 스몰 fx라고 쓰고, 이 스몰 fx를 다시 한번 미분해 주시면 뭐가 된다? f'x가 된다 라고 했었죠. 미분 파트에서부터 우리가 계속 이런 걸 그냥 관습적으로 쓰고 있는 거지. 자, 그럼 반대로 이렇게 적분을 해주면 프라임이 없어지는 거고,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면요 라지 fx가 된다. 근데 좀 더 정확히 얘기하면 적분상수라는 거 붙어 있을 수도 있는 거지 실제는. 자,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우리가 이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할 텐데, 실제로 얘에 대한 의미를 살피기 위해서는 구분구적법부터 보셔야 돼. 근데 그 과정이 조금 어려워서 개괄적으로 좀 설명을 해볼게요. 자, 역시 다시 한번 참고사. 자, 점이 있습니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하잖아. 그럼 얘는 선이 될 거야. 자, 선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분을 해주면 뭐가 된다? 얘는 면이 될 거야. 자, 면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적분해 주시면 얘는 이제 입체가 되겠지. 입체, 부피다, 그런 것들이 될 거야.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어떤 이 적분이란 말 자체가 쌓는다, 쌓을 적자잖아, 실제로. 적분한다, 쌓는다 그런 얘기인데, 점이 있어, 점들이 있어. 점들이 막 이렇게 쌓여져. 점들이 쌓여지면 당연히 걔는 선이 되겠지. 그래서 우린 기호로 그냥 이렇게 쓸게요. 점들이 쌓여졌어요. 그럼 얘는 선이 되는 거지, 다시. 맞아? 점들을 막 모아놔. 점들을 딱 모아놔. 그럼 이 점들이 다 모아지면 이게 선이 되는 거잖아. 맞아? 자, 그럼 마찬가지 방법으로 또다시 이 선이라는 놈을 우리가 적분해줘봐. 선이라는 놈을 적분해주면 뭐가 될까? 선이,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여기도 선이 있고, 이게 선들이 막 모여. 이게 선들이 막 모이면 이런 것들이 하나의 면을 이루게 된다는 거지, 이렇게. 지금 개괄적인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보는 거야. 그럼 다시 한번 면을 막 모아. 자, 여기에 네모난 면이 있어. 그 놈을 또다시 위에다 쌓고, 위에다 쌓고, 위에다 쌓으면 얘는 점점점 뭐가 된다? 입체로 바뀌는 거지, 입체로, 실제로. 됐습니까? 자, 이런 과정들 여러분이 좀 알아두신다면 이런 얘기를 잠깐 한번 해볼게요. 내가 저 앞에 기호를 이렇게 썼어. y는 어떤 fx가 있는데 그 fx에 대한 그래프가 우리가 이렇게 됐다고 한번 쳐보자. 자, 얘가 y는 fx야. 자, 이 fx에 대해서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를 계산해 달래. 자, 여기가 1이야. 여기가 3이야. 그럼 1부터 3까지인데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이 중간에 내가 임의의 점 x를 하나 딱 찍었어. 그럼 x를 딱 찍었을 때 요 길이가 의미하는 게 fx. 함수값 맞아, 함수값? 요 놈이 그냥 결국에 함수값이잖아, 함수값. 이 선을 의미하는 거거든. 이 선의 높이를 얘기하는 거잖아. 결국에 선을 1부터 3까지 계속 쌓는다 그 말이야. 이렇게 선을 쫙 쌓는다. 선을 쫙 쌓으면 뭐가 생긴다는 얘기야? 이러한 면이 생긴다는 얘기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정해져 있는 구간상에서의 선들을 모두 다 했더니 이러한 면이 생긴 거지. 그 면에 대한 결국 면적이 되는 거잖아. 맞아? 이게 정적분의 일단 기호의 의미야, 실제 상황은. 자, 그럼 얘를 어떻게 계산할 것이냐? 이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잠깐 보시죠. 스몰 fx를 적분해주면 걔는 당연히 라지 fx가 될 거고, 적분 상수 c를 쓰게 될 거야, 이렇게. 맞아? 그런데 요 놈에 대한 계산 하나 약속으로
가우스 비스무리한 기호를 쓰신 다음에 얘하고 얘를 여기다 갖다 쓰시는 거야. 이따 공식적인 용어는 다시 해볼게. 뭐 아래끝, 윗끝 뭐 이런 얘기 쓰긴 하는데 요 놈에서 어떻게 계산하냐? 윗끝을 먼저 대입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얘는 라지 F3에 플러스 C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아래끝을 또 대입하세요. 아래끝을 대입하시면 라지 F1에 플러스 C가 될 거야. 빼주시면 이게 정적분에 대한 계산할 수 있는 방법이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F3 플러스 마이너스의 F1이 되겠죠. 그러고 봤더니 정적분에서는 이 적분상수가 필요 없게 돼. 왜? 결국에 사라지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계산하게 될 겁니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스몰 fx에 대한 dx가 있어. 얘는 일단 적분을 해주면 라지로 바뀌게 될 텐데 적분상수 없어지고요. 아래끝 윗끝을 쓰신 다음에 결국에는 윗끝을 대입한 값에서 아래끝을 대입한 값을 빼주시면 된다. 이게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라고 하는 게 있어. 아직 구분구적법을 우리가 배우지 않고 진행하기 때문에 약간의 무리가 있긴 하지만 크게 계산하는 데는 뭐 쉽게 되니까 이 과정을 여러분 일단 기억해 두시면 좋겠다. 자, 간단하게 한번 연습 한번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런 것들 이제 기본적으로 다 아시는 거지, 이렇게. 자, 여기 y는 x가 있다고 쳐보자, 이렇게. 그러면 여기 1 딱 찍었어요. 여기 0이야. 아, 인테그랄 0부터 이 면적을 계산하고 싶은 거야, 지금 상황이. 요 면의 넓이가 얼마가 되겠냐를 관찰하고 싶은 거지. 그래서 우리는 그냥 이 면적이 얼마라고 알고 있어요? 넓이가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역시 높이가 1이 될 거니까 1이 되겠지. 넓이가 2분의 1이야. 맞아? 그런데 얘를 내가 지금 정적분으로 한번 계산해 보고 싶다고. 정적분으로. 자, 정적분. 그럼 정적분은 기호를 어떻게 쓰냐? 인테그랄 구간이 0부터 1까지야. 0부터 1까지 쓰시고 일단 쓰는 거 그냥. 그래서 이 함수를 그대로 쓰시면 돼. 왜? fx라는 놈을 그대로 쓰신다고 그랬잖아. 함수를 그대로 갖다 쓰시면 여기는 x가 되겠죠. 자, dx가 되겠다. 그럼 요 놈을 적분해주면 얘는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라고 했었죠? 이거 공부하셨어야 돼. 0이고 1이지. 윗끝 대입하시고 아래끝 대입해서 둘이 빼주시면 여기는 2분의 1인 걸 알 수 있겠지, 이렇게. 괜찮아요? 이 넓이가 정적분. 이렇게 계산이 되겠다.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상황을 내가 다시 한번 볼게. 조금만 더 보자, 조금만 더. 어차피 뒤쪽에서 계속 보셔야 되니까.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부터 0까지를 내가 계산하고 싶은 거야. 그럼 이 부분에 대한 넓이는 어떻게 되니 또? 이 부분에 대한 넓이 역시 넓이는 역시 2분의 1이 될 거야. 맞아?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적분을 한번 해보자. 정적분.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0까지 x에 대한 dx죠? 이 자리는 그냥 그놈의 함수를 쓰시면 되는 거고. 자, 그럼 적분해 주시니까 2분의 1에 대한 x제곱에 마이너스 1에 0이 되겠다. 윗끝을 대입하시면 0이고요. 마이너스에 아래끝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2분의 1이 돼서 결국에는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겠지. 이상한 일이 변했어. 이상한 일이 생겼어. 뭐냐? x축이란 놈에 대해서 x축 위쪽에서의 넓이와 정적분의 값은 같지. x축 위쪽에서. 하지만 x축 아랫부분에서의 넓이는 2분의 1인데 정적분은 마이너스 2분의 1이 나와. 이게 어때? 보고 다르지. 맞아? 그러면 우리가 정리해야 될 것은 뭐냐? 여기까지 여러분이 봐두시고 진행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야. 뭐냐? 간단히 적어볼까요? 자, x축 위쪽 있고 그 다음에 x축 아래가 있어. x축 위쪽에서는 이 정적분의 값이랑 넓이랑 어떻다? 같다는 거지. 하지만 x축 아랫부분은 어떻게 되냐? 이 정적분이랑 넓이에 대해서 보시다시피 같지가 않잖아. 당연히 넓이 쪽에다 음수를 붙여주셔야 돼. 다시 말하면 서로 부호가 반대란 얘기지, 이쪽은. x축 아랫부분에서는 넓이랑 정적분이 부호가 반대인 거고 x축 위쪽에서는 넓이가 곧 정적분이다. 그러면 지금 선생님이 말할 거야. 넓이가 정적분이다. 그 말은 참이야, 거짓이야? 얘만 보면 참이겠지만 얘는 아니잖아. 같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 맞아? 일단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이 생각해 두시는 거야.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다. 자, 그럼 처음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9쪽에 나와 있는 그 아래쪽에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라고 하나 돼 있죠? 그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는 여러분 이제 읽어보시면 그 과정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거고요. 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보기 1번을 한번 보고 진행해 보겠습니다. 보기 1번. 자, 보기 1번 한번 보시죠.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3x제곱에 대한 dx야. 그럼 내가 이거를 그냥 기하학적으로 보면 이런 얘기야. 그냥 별건 없고 2차 함수니까 이렇게 그려질 거야. 어떤 y는 3x제곱이란 그래프가. 그 그래프에 대해서 1부터 3까지 x가 1부터 3까지에 대해서 그
그 높이들에 대한 합. 다시 말하면 이 구간에서의 면적을 계산하라 그 말이지. 맞아? 근데 곡선상에서의 면적은 우리가 배운 적이 없기 때문에 그건 당연히 정적분을 이용해서 적분을 이용해서 구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 뭐 이제 그런 생각 하지 않으셔도 요 놈들에 대한 기본 계산은 이제 요 놈을 부정적분해 주시면 x3승의 적분상수 c가 붙는데 정적분에서는 적분상수가 필요 없다고 그랬잖아. 그 1, 아래끝, 위끝. 그 다음에 위끝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27이 될 거고요. 아래끝을 대입하시면 여기는 뭐가 된다? 1이 되겠지. 둘이 빼주시면 요 놈이 정답이 되겠다. 26. 이 정적분 값 26인데 결국 x축 위쪽이니까 이 넓이에 대한 값이 26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지. 괜찮아요? 자, 두 번째 문제도 한번 마저 보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보시니까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6x 제곱에 마이너스 4x 플러스 3에 대한 dx다. 역시 구간이 정해져 있으므로 얘는 정적분이라고 하는 거지. 그럼 정적분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얘를 부정적분해 주시면 적분해 주시면 2에 대한 x 3승의 마이너스 2배 x 제곱에 플러스 3x가 될 거고 적분상수 필요 없고 1하고 3이 되겠지? 그럼 요 놈에 대한 값은 3을 여기다 대입하세요. 3 대입한 값이 있겠지. 1 대입하세요. 1 대입한 값이 있겠지. 그 두 놈을 빼주시면 그 값이 결국에 정답이 되겠다. 이런 산수풀이 문제로 바뀐다는 거지. 오케이? 자, 또 다른 방법이 있기는 한데 뭐 어차피 산수의 차이니까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방법이야. 자,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이런 게 있다고. 여기다 3을 집어넣어. 그럼 얘 2에 3의 3승에 마이너스 1의 3승. 각각에 대해서 위끝, 아래끝을 계속 계산하는 거야. 이렇게. 마이너스 2배. 여기도 3의 제곱에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지막으로 3배, 3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쓰셔서 계산하는 방법도 있다. 자기가 편한 방법을 선택해서 문제를 계산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아래쪽에 보기 2번도 역시 여러분이 한번 뭐냐 해보셔도 괜찮은데 간단히 한번 보죠. 뭐 복잡해 보이니까. 자, 보기 2번을 한번 보세요. 보기 2번 보시니까 라지 fx가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x 3승의 마이너스 2에 대한 dx다. 이때 라지 fx의 마이너스 x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질문이네요. 자, 일단은 보시면 어차피 이거는 구간이 있으니까 정적분이잖아. 그럼 정적분, 적분해 주시면 뭐 4분의 1에 대한 x에 대한 4승의 마이너스 2의 x가 되겠죠? 그놈에 대한 1의 x가 되겠다. 자, 그러면 x를 먼저 대입하시면 그대로 4분의 1에 대한 x에 대한 4승의 마이너스 2의 x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1 대입하시면 뭐 4분의 1에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이렇게. 맞아요? 자, 이놈 한번 풀어내시면 4분의 1에 대한 x에 대한 4승에 마이너스 2의 x에 그 다음 여기는 1 대입하시면 뭐가 되니? 대입했으니까 마이너스 플러스 되겠지? 4분의 7 뭐 이렇게 되겠다. 자, 근데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야? 요놈 마이너스 x는 뭐가 되냐가 지금 질문인 거지. 그럼 결국에 이렇게 풀 필요도 아예 없었네. 그냥 보기를 보시면서 가셔도 되겠다. 자, 보기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보기에서 식을 찾아내시라는 거니까 인테그랄 1부터 x까지 마이너스 x 3승의 마이너스 2에 대한 dx 이거 한번 보고 가시는 것도 괜찮겠다.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x에 대한 뭐 뒤에 가시면 다 정리는 되겠지만요. 처음 하는 거니까 낯설어 보이지.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x까지 마이너스 x 3승의 마이너스 2에 대한 dx. 자, 4번에 인테그랄 1부터 마이너스 x까지 x 3승의 마이너스 2에 대한 dx다. 자, 5번에 인테그랄 마이너스 앞에 있고요. x에 x 3승의 마이너스 2에 대한 dx가 있습니다. 결국에 문제에서 요 fx를 가지고 부호가 바뀌어졌을 때 어떤 값을 가냐 그 얘기잖아. 근데 요 x라는 게 지금 함수지, 함수. 그럼 이 놈이 여기에 들어갈 거 아니야, 실제. 얘는 어차피 이 함수에 대해서 적분을 해주는 거잖아. 이 함수는 고정되어 있는 함수고 그 함수에 대해서 지금 구간이 막 바뀔 텐데 그 구간의 범위를 x로 찍는다. 이 놈이 변수인 거지, 실제. 그럼 우리는 x에 대한 부호만 바꿔주시면 되니까 함수 자체는 똑같고 얘 똑같고 얘 똑같죠? 얘 세 개 똑같고 구간의 상에서 x 자리만 마이너스로 바꿔주신 값을 찾아주시면 되겠다. 뭐 어차피 얘를 계산해 보시면 똑같은 값이 나올 거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함수에 대한 관점에서 다시 한번 보시는 거. 이 문제 특별한 게 아니라 그냥 관찰을 좀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문제를 통해서 정적분이라는 것이 더 뭔가 한번 더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문제 10-3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인테그랄 0에서부터 1까지 x-1에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정적분이라는 걸 여러분이 계산할 수 있냐 그 정도만 보면 돼요. 얘는 이렇게 쓸 수 있나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 3승 마이너스 1에 대한 dx가 되겠죠. 왜? 요놈 전기하시면 얘가 될 거니까. 괜찮아? 자, 그러면 얘는 가우스가 아니지. x의 4승에 마이너스 x에
0의 1이 되겠죠? 그럼 아래 끝 대입하시고 위 끝 대입하시면 되니까 여기 4분의 1에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0 대입하시면 어차피 0이 되겠지 이렇게. 정답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겠다. 됐습니까? 자, 그 다음 두 번째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 어떤 문제인가?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t 플러스 1과 t 제곱 마이너스 1이 있다. 요 놈에 대한 dt야. 이 문제는 적분 변수가 그냥 t로 바뀌어 있는 상황이지. 그리고 나머지 문제들은 다 동일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자, 인테그랄 실제로 이거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하기 때문에 곱셈에 대한 분배는 지금 불가능한 상황이잖아. 그래서 우리는 그럼 어쩔 수 없이 전개를 좀 해보겠습니다. 전개하시면 t 3승이 될 거고요. 여기부터 전개할까요? 플러스 t제곱에 마이너스 t에 마이너스 1의 dt가 될 거예요. 자, 그럼 얘에 대해서 정적분 해주겠습니다. 4분의 1에 대한 t4승에 3분의 1에 대한 t3승에 2분의 1에 대한 t제곱에 마이너스 t가 마이너스 1에서 2지. 지금 이렇게 쓰는 상황이 지난 시간에 연습이 돼 있으셔야 돼. 자, 그럼 위쪽 끝 대입하고 아래쪽 끝 대입할 텐데 너무 많으니까 차례로 가면서 대입할게요. 4분의 1 그냥 그대로 두시고 2의 4승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1의 4승 이렇게 쓰시는 거지. 위쪽 끝 한 번, 아래쪽 끝 한 번, 근데 빼준다고. 플러스에 3분의 1이에요. 위쪽 끝 대입하니까 2의 3승, 마이너스에 아래쪽 끝 대입하면 이렇게 되겠지. 2분의 1에 위쪽 끝 대입하면 2의 2승에 마이너스에 아래쪽 끝. 마지막으로 위쪽 끝 대입하고 아래쪽 끝 대입하시면 되겠다. 요거 산수 처리하시면 내가 원하는 정답을 찾아낼 수 있는 거지. 자, 초반기에 지금 정적분에 대한 값을 구하는 건 다 산수 처리라고 여러분 보시고요. 그 밑에 녹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도 지금 설명했던 풀이 과정을 봐두시면 좋겠고 그런 거다.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여러분이 풀어보시면 좋겠는데 일단 이 첫 번째 문제에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게 뭐냐. 일단 요 놈은 뭐 정답이 마이너스 4분의 3이 맞고 뭐 요 놈 계산하시면 정답이 4분의 9가 나온대요. 여러분이 여기서 얻어낼 결론은 뭐냐. 정적분을 우리가 계산했는데 그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부호를 갖고 있다. 부호를 갖고 있다. 얘는 x축 아래쪽에서 나오는 정적분 값이고 뭐 얘는 당연히 x축 위쪽에서 나오는 정적분 값이다. 아까 얘기했던 x축 위쪽에서는 넓이와 정적분 값이 똑같고 x축 아래쪽에서는 정적분이 넓이에 대한 부호가 바뀐다. 이런 상황. 그러니까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다. 그것도 한번 고려해 보시고. 자,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에 자 10-4번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그림의 점 찍은 부분의 넓이를 구하세요가 질문인데 첫 번째 문제를 봤더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x축, y축이 있고요. 아래로 블록이다. 이렇게 간단히 그릴게요. y는 x제곱에 플러스 1이고 구간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 이렇게. 그럼 이 부분의 지금 값을 구하라. 근데 봐. 넓이를 구하라고 했었죠. 그 넓이에다가 일단 동그라미 하나 칠까? 넓이. 자, 결론부터 얘기해볼게. 넓이는 x축 위에 있든 x축 아래에 있든 무조건 양수야. 양수. 오케이? 정적분은 x축 아래에 있으면 부호가 바뀐다는 거지. 그럼 넓이를 구한다는 얘기는 x축 아래쪽에서는 정적분에다 절대값만 취하시면 되잖아. 하지만 x축 위쪽에서는 정적분이랑 넓이가 똑같다. 그게 기본 생각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이 놈을 어떻게 풀 것이냐. 결국에 넓이를 계산하는 건데 x축 위쪽에서의 넓이니까 정적분을 그냥 그대로 쓰시면 돼. 구간은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다. 그쪽에 해당되는 함수는 x제곱에 플러스 1이 되겠죠. dx 쓰시면 자, 결국에 적분 처리해서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플러스 x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에 3이 되겠다. 자, 위쪽 끝 대입합니다. 위쪽 끝 대입했더니 9 플러스 3이 될 거고 아래쪽 끝 대입하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앞쪽엔 12가 될 거고요. 마이너스에 3분의 4가 되겠다. 그럼 플러스 처리해서 여긴 3분의 40이 되겠지. 이놈이 결국에 정적분 값인데 넓이를 구하려며. 그럼 다시 한번 x축 위쪽에서는 정적분이랑 넓이가 같으므로 내가 원하는 정답은 얼마가 된다? 지금 구했던 정적분 값 3분의 40이 정답이 되겠죠. 괜찮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 문제를 보시면 두 번째 문제는 어떤 상황인가? 자, 여기도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y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라는 2차 함수가 주어져 있고요. 여긴 0, 0, 1은 4가 찍혀 있다. 문제에선 여기에 대한 넓이를 구하시래요. 넓이는 무조건 양수야. 근데 얘는 x축 아래에 있으니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다? 정적분 값을 계산해 놓은 다음에 그놈의 절대값만 취하시면 되지. 그럼 양수화 될 거 아니야. 봐. 자, 구간이 0부터 4까지죠. 해당되는 함수는 x제곱에 마이너스 4x예요. 그놈에 대한 적분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럼 정적분 해주시니까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마이너스 2x 제곱이 될 거고요. 아래쪽 끝, 위쪽 끝.
자, 위쪽 끝 대입하시면 여기 4 들어가죠? 그럼 여기 3분의 64가 될 거고요. 아래쪽 끝 대입하니까, 위쪽 끝 계속 가는 거지? 마이너스 2배 16이니까 32가 되겠죠? 그 다음 0 대입하면 어차피 빵이니까 이건 됐고. 맞아? 그럼 얘는 3분의 96 맞습니까?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처리하시면 얘는 마이너스 3분의 32가 될 거야. 얘는 정적분 값이잖아. 왜 정적분이 음수가 된 거야?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인 거지. 맞아?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된다고? 넓이는 정적분이랑 부호가 반대가 된다며. X축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럼 넓이는 어떻게 되는 거야? 여기다 절대값만 취해주시면 넓이는 양수가 된다고 그랬지. 그래서 내가 구하고자 한 넓이는 어떻게 된다? 면적 S는 3분의 30이라고 쓰시면 된다. 그러니까 부호상의 차이니까 여러분이 좀 이게 정적분인지 넓이인지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확인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다.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역시 동일한 문제들이니까요. 여러분이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고요. 자, 143페이지에 나와 있는 정적분에 대한 계산. 그 제목에는 별표를 치시고 지금부터는 좀 더 정적분에 대한 값을 계산할 때 단순히 산수가 아닌 어떤 개념을 통해서 좀 값을 구하는 걸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에 대한 기본 정리라고 정의가 돼 있고 정석 한번 간단히 볼까요? 첫 번째 나와 있는 거 인테그랄 a부터 a까지의 fx에 대한 dx가 있다 이렇게. 자, 그럼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본 게 있어서 한번 연습을 해보면 얘가 y는 fx야. 근데 이 y는 fx가 a부터 b까지에 대한 이런 식으로 써서 내가 fx에 대한 dx야. 그러면 그 함수에 대한 이 구간부터 이 구간까지 x축과 둘러싸이는 요 높이들에 대한 합을 구하는 게 정적분이었잖아. 맞아? 그러면 이런 선들이 모여서 면이 된 거지. 그래서 면이 있으니까 우리는 넓이를 구할 수 있다는 거잖아. 맞아? 그러면 이 점이라는 건 길이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점이라는 건 길이가 없지. 선이라는 건 넓이가 없는 거잖아, 실제로. 맞아? 그러면 문제에서 말하는 A부터 A까지의 정적분이라는 것은 요거지. A부터 A까지 정적분이라는 것은 요거 하나만 더한다는 얘기잖아. 그럼 선 하나를 더하면 면이 생기지 않잖아. 선은 아직 면이 아니잖아. 그래서 요 놈은 아직 면이 없기 때문에 넓이 자체, 정적분의 값을 0이라고 정의하는 거지. 맞아? 예전에 이런 것도 배웠잖아. 로그 얘 1이 있어. 얘 0이래. 그런 것처럼 여러분이 받아들입니다. 1을 몇 제곱해야 1이 될까? 0제곱하면 된다. 그런 식으로 약속처럼 구간이 진행돼 있지 않고 한 점에서 한 점까지에 대한 넓이는 없다. 그래서 0이다. 이렇게 쓰신다는 얘기야. 괜찮죠?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지우지 말고 그냥 여기다 갈까? 자, 두 번째 뭐라고 돼 있냐면 a가 b보다 크대요. 이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있어. 얘는 마이너스의 b에서 a까지의 fx에 대한 dx다. 우리가 얘를 조금 활용하는 걸 연습해 보는 거예요. 자, 우리가 보편적으로 문제 잠깐만 볼까? 아까 풀었던 문제들을 관찰해 볼게요. 아까 풀었던 문제를 관찰해 보면 얘가 위쪽 끝하고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이 있는데 항상 위쪽 끝이 더 크지. 얘도 아래하고 위가 있는데 위쪽이 더 크잖아. 이런 부분이, 이런 형태가 조금 더 안정적인 형태라고. 무슨 이유냐? 진행 방향을 딱 보시면 x가 0부터 4까지잖아. 양의 방향으로 커지는 거지. 맞아? 이런 게 조금 안정적이다. 그럼 봐. 이 놈은 a가 더 큰 값이잖아. 그럼 상대적으로 얘가 지금 더 작은 값이지. 이런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3부터 1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야. 자, 다시 보세요. 3부터 1까지에 대한 fx에서 dx래. 그러면 어떤 함수가 이렇게 있는데 1이고 여기 3이야. 우리가 보편적으로 진행 방향을 이렇게 선택하면 요 넓이가 곧 정적분 값이 되는 거잖아. 맞아? 그런데 적분 방향에서 3부터 1까지 가는데 그럼 역방향으로 가는 거 맞아? 역방향이라는 건 뭘 얘기하냐? 부호가 바뀐다는 걸 뜻한다고 보시면 돼. 오케이? 부호가 바뀐다.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얘에 대해서 좀 안정적인 값을 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1부터 3까지로 방향을 바꿔주는 거야. 방향을 바꾸면 부호가 바뀌는 거야. 역방향끼리는 서로 부호가 반대라고. 다시 말하면 양의 방향으로 진행할 때 얘가 플러스의 방향이 되는 거고 값이 플러스가 되는 거고 마이너스가 된다. 이런 식으로 보셔도 괜찮지. 그러니까 부호가 그러니까 위에하고 아래가 바뀌었다? 그럼 음수가 새로 튀어나온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얘는 fx의 dx로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지. 괜찮아? 왜? 위쪽을 좀 더 큰 값을 주기 위해서, 안정적인 값의 형태를 표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부호 처리를 좀 해줄 필요가 있다. 적분 방향을 보시면서 적분 방향이 바뀌면 음수가 튀어나온다. 그 정도예요. 자, 보기 1번 간단히 한번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1번 보시면 자, 보기 1번에 우리가 지금 적분을 처음 하기 때문에 선생님 보기도 하나씩 풀고 있으니까 여러분이 개념 정리할 때 잘 한번 이용해 보시고 자, 요 놈에 대한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이 정적분 값을 구하라 그런 얘기지?
그러면 일단 풀려고 했더니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이 좀 안정적이지 않아서 내가 위치를 좀 바꿔주는 거지.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이렇게 써주면 위쪽과 아래쪽 끝에 대한 위치가 바뀌었어. 그 말은 적분 방향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러분은 음수를 붙이셔야 된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마이너스에 적분해줍니다.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2의 x제곱에 3의 x에 대한 1부터 3까지가 되겠죠. 맞습니까? 자, 그럼 여기 마이너스 일단 두시고요. 3분의 1에 각각으로 갖게 3의 3승에 빼기에 1의 3승이 될 거고요. 3의 2승에 빼기에 1의 제곱이 될 거고요. 3 앞에 있고요. 3 빼기 1이 되겠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이 산수 처리해 주시면 정답이 된다. 이 문제 포인트는 어디 있어? 요 적분 방향. 위하고 아래를 바꿔주시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 마이너스가 나오게 된다. 됐지? 위하고 아래를 바꾸면. 결론은 위하고 아래를 바꿔주면 마이너스가 생긴다. 적분 방향이 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페이지를 넘어가서 정적분에 대한 기본 공식인데 실제로 크게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가볍게 읽어보겠습니다.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 자, 첫 번째 A부터 B까지 K에 대한 fx에 대한 dx야. 적분 변수가 x니까 K는 상수죠? 상수는 앞으로 빼도 괜찮다. 시그마에서 상수 앞으로 빼는 것과 마찬가지지? 2번 fx 플러스 gx에 대한 A부터 B까지에 대한 이렇게 돼 있어. 자, A부터 B까지에 대한 fx 플러스 gx에 대한 플러스 마이너스 dx가 있는데요. 얘는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fx와 플러스 마이너스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gx에 대한 dx로 뭐 할 수 있다? 분배할 수 있다는 거지. 근데 조금 더 들어가면 역방향도 여러분이 꼭 기억하고 계셔야 돼. 적분 구간이 똑같아. 그럼 함수를 합쳐버릴 수도 있다는 거야. 여기까지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된다. 됐죠? 자, 세 번째 내용의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세 번째 내용은 뭐냐? 자, 세 번째 내용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있어. 얘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fx의 dx. 자, 플러스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다. 이게 뭔 얘기냐? 실제로 C의 위치는 그닥 중요하지가 않아. 다시 봐. 지금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이런 거야. A부터 B까지에 대한 요 정적분에 대한 값을 구하고 싶은 게 지금 얘지. 맞아요. 이때 만약에 C가 이 가운데 딱 있다고 쳐보자. C가 가운데 있다고 치면 우린 얘를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지. 이 노란색 부분과 요 파란색 부분에 대한 합으로 표시해도 괜찮은 거잖아. 그러면 그 놈을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진행 방향을 이쪽으로 보고 있는 거지. 같은 함수에 대해서 dx가 될 거고요. 플러스 파란색 부분은 인테그랄 C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되는 거지. 맞아. 이런 식으로 표시할 수 있다고. 그럼 결국엔 내가 여기서 얻어야 될 틀은 뭐냐? 연결고리야. 이 C라는 부분이 있어. 그럼 이 C라는 부분이 쭉 지워지면서 결국에는 합쳐질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이 방향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다시 봐. 자, 똑같은 얘기인데 내가 C의 위치를 조금 바꿔볼게. 내가 구하고 싶은 건 지금 얘야. A부터 B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을 지금 구하고 싶은데 만약에 C의 위치를 이쪽에다 한번 줘볼게. 자, C의 위치를 이쪽에다 한번 줘보자. 이렇게. 오케이. 자, 그럼 내가 이렇게 계산해도 괜찮을까? 요 전체 면적에서 어떻게 한다? 요 파란색 부분을 빼주시면 되는 거지. 다시 한번. 요 전체 노란색 면적에서 파란색 부분을 빼주시면 되잖아. 그럼 다시 한번 식을 써보죠. 노란색 부분에 해당되는 마스 A에서 C까지의 fx에 대한 dx가 될 거고요. 거기서 누굴 뺀다? 인테그랄 B에서부터 C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되겠지. 괜찮아? 진행 방향을 양의 방향으로 보시는 게 보편적이라고 그랬죠? 자, 근데 우리는 앞쪽에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 있어. 뭐가 있냐? 요 적분에 대한 위치,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를 바꿔주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 자, 윗끝과 아래끝의 위치가 바뀌면 어떤 일이 벌어지지? 부호가 바뀌는 거지. 왜? 적분 방향이 바뀌는 거니까. 그 얘를 C하고 B로 바꿔주면 여기 적분 구간이 이렇게 바뀌는 거잖아. 부호가. 방향이 바뀌니까. 맞아. 결과적으로 요 놈으로 표현할 수 있는 거지, 결국에 C의 위치가 어디에 있든지 관계없이 이 식은 무조건 성립한다는 얘기야.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야? 이 C하고 이 C가 상쇄되면서 A부터 B까지에 대한 fx로 합쳐진다는 얘기지, 이렇게. 괜찮아? 이 세 번째 내용은 여러분 잘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보기 2번과 보기 3번도 역시 마저 한번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기 2번, 보기 3번. 자, 보기 2번을 보시면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에 대한 3의 x제곱에 대한 dx가 있고요. 플러스 인테그랄 1부터 3까지에 대한 3의 x제곱에 dx가 있다. 함수가 똑같아. 맞아? 다시 해봐봐. 이 세 번째 공식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중요한 건 이 함수가 일단 같아야 된다는 전제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을 안 해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거야. 함수 같다는 전제하에서 이쪽 구간 지워지면서 얘가 하나로 합쳐진다. 이렇게. 됐지? 자, 그러면 다시 오세요. 함수가 같은 상황에서 1. 이게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거지. 이게 지워지면서 어떻게 된다고? 0부터 3까지에 대한 3x제곱의 dx로 바뀌는 거지. 그럼 얘는 x3승에 대한 0에서 3이니까 저희 정답은 27-0, 27이 되겠지. 괜찮죠? 자, 두 번째 3번 문제로 보겠습니다. 3번 문제. 3번은 어떠냐? 자, 보기 3번.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문제에서 p라고 되어 있고요.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에 대한 fx dx가 q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f의 x 플러스 4에 대한 dx를 문제에서 알려고 했다. 다음에 대한 적분값들을 PQR로 나타내세요가 지금 질문입니다. 주어진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1번 문제. 인테그랄 b부터 a까지 fx에 대한 dx야. 근데 1번 문제는 얘하고 뭐가 다르지? 적분 구간이 위치가 바뀐 거잖아. 맞아? 결과적으로 마이너스 처리해서 우리가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요 놈의 값이 p니까 얘는 마이너스 p다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맞아요? 2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2번. 두 번째 건 어떻게 되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래. 그럼 봐. 얘 이렇게 쓸 수밖에 없겠네. 요 놈하고 요 놈을 한번 보실까요? 내가 이렇게 한번 써볼게. 자,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와 인테그랄 b부터 c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가 있어. 자, 주어진 조건이 그대로 썼는데 여기 함수가 일치하고 있죠? 근데 pp가 연결고리가 될 거니까 사라지면서 얘가 이렇게 되는 거지. 맞아? 그러면 요 놈의 값이 문제에서 p라고 했고 요 놈이 q라고 했으니까 내가 구하고 싶은 요 놈 2번의 정답은 p 플러스 q가 되겠지. 자, 3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인테그랄 a부터 c까지에 대한 f의 fx 맞구나. f의 x에 그 다음 플러스 f에 대한 x 플러스 4에 대한 dx가 있다. 일단 시그마 성질처럼 인테그랄 역시 합차에 대한 분배가 가능하죠? 그 위에 있는 성질들을 여러분 지금 적용할 수 있냐? 그걸 물어보는 거지. a부터 c까지에 대한 f의 x 플러스 4에 대한 dx가 있습니다. 자, 주어진 조건에 의하면 a부터 c까지에 대한 fx dx가 위에서 구했구나. 얘는 p 플러스 q라고 구했고 위에서 얘는 조건에 주어져 있죠? r이라고. 그래서 결과적으로 다 더하시면 p 플러스 q 플러스 r이 내가 원하는 정답이 되겠다. 자, 보기 2번까지 보셨고요.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0-5번에 별표를 치시고요. 그냥 공식처럼 암기를 하시는 거야. 공식처럼 암기를 하신다. 자, 공식처럼. 저쪽 넓이 파트로 들어가면 선생님이 다시 일반에서 정리를 하겠지만 지금 여기서는 간단히 이거 한번 보겠습니다. 인테그랄 알파에서 베타가 있고요. 그 다음에 a에 대해서 x-알파에 x-베타 요 놈은 마이너스 6분에 대한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3승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a는 상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실제로 얘에 대한 증명을 하라. 그 밑에 증명 상수 처리하시면 돼. 얘가 갖고 있는 의미가 뭔지를 좀 알아보실게요. 문제에서 a가 상수, 뭐 그냥 a를 우리 양수라고 보자 이렇게 편의상. dx가 빠졌네. 자, 이런 얘기입니다. 저 틀이 갖고 있는 의미는 얘가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야. 최고차 우리가 지금 양수로 잡았으니까 당연히 x축 아래로 가겠지 이렇게. 여기는 알파가 찍힐 거고 여기는 베타가 찍힐 거야. 결과적으로 알파에서 베타까지 이 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이니까 얘지. 맞아. 그럼 x축 아랫부분에 있으니까 당연히 여기 음수가 붙는 거고. 맞아요. 만약 넓이라고 하면 여기 절대값만 붙이시면 되는 거고. 맞습니까? 그때 우리는 이 넓이를 어떻게 계산한다고? 6분의 최고 차항의 개수의 부호를 바꾸시면 되고 x절편에 대한 베타 마이너스 알파에 대한 전체 함수가 써주시면 이게 바로 답이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매번 복잡하게 전개해서 아까 했듯이 정적분막 계산해가지고 알파 베타 이렇게 집어넣지 말고 이 틀은 정해져 있다는 거야. 뭐야? 2차 함수에 대해서 그 2차 함수에 대한 x절편이 두 개가 있어. 근데 그 두 개에 대한 구간이 여기에 표시되어 있는 거지 이렇게. 맞아?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이 뭐라고 쓰셔도 괜찮다? 정적분의 값을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오케이? 만약에 넓이라면 여기에 절대값만 취하시면 되는 거지. 괜찮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을 아신다면 여러분이 그 밑에 있는 유제 10-5번을 좀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자, 우린 세 번째 문제 하나만 풀어볼게요. 유제 10-5의 3번 문제 한번 보시죠. 뭐냐?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배에 대한 x-1에 그 다음에 3-x에 대한 dx가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보죠. 자, 결과적으로 이걸 전개해서 정적분으로 풀 수도 있지만 우리는 이걸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한 번 더 볼게요. 인테그랄 1부터 3까지 2의 x-1에 여기 x-3으로 바꿔주시면 여기 마이너스를 앞으로 빼주셔도 괜찮지. 괜찮아? 그럼 얘 몇 차 함수니? 2차 함수야. 최고차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인 상황이지. 실제는. 그럼 1하고 3이야. 그럼 1부터 3까지에 대한 정적분 값을 계산하시라고 했으니까 이 정적분 값 자체가 넓이가 된다고. 근데 지금부터는 이런 거 그리지 않고 이제 바로 보는 거야. 아, 2차 함수인데 여기 절편이 구간으로 체크돼 있어. 그럼 얘는 마이너스에 6분의 a에 큰 값, 마이너스 작은 값에 대한 전체 3승이 된다고. 미안, 1이지. x절편의 큰 값에서 작은 값 빼신 다음에 3승 해주시면 된다. 그럼 얘는 얼마니? 3분의 1이 될 거고요. 얘는 지금 2니까 2의 3승이 여기 8이죠? 정답은 3분의 8이 되겠다. 이렇게 보시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괜찮아요? 그러니까 틀이 있으니까 가볍게 기억해 두시고 문제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식 잘 기억하세요. 6분의로 출발합니다. 넓이 파트에서 또 한 번 나오니까 생각하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0-6번 한번 보시겠습니다. 기본 문제 10-6번. 그러니까 오늘 그냥 계산하는 문제야. 정적분이란 건 이렇게 계산한다. 그것만 느끼시면 돼. 자, 1번 문제를 보시니까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대한 루트의 x에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3승의 dx 와 빼기 인테그랄 1부터 2까지에 대한 루트 x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3승에 대한 dx가 있습니다. 얘를 계산하세요. 그래서 각각 전개해서 하셔도 괜찮지만 구간이 어떻지? 구간이 어때요? 같아요. 구간이 같으면 우리는 뭐 할 수 있어? 얘는 하나로 합칠 수 있는 거지, 얘네를. 루트 x에 플러스 1에 대한 전체 3승에 루트 x에 마이너스 1에 대한 전체 3승에 대한 여기 dx로 이렇게 바꿔 쓸 수 있다고. 맞아? 정적분에 대한 성질이죠? 그럼 안쪽 걸 좀 계산해 보시면, 안쪽 거 계산하시면 전개할 거야. 요거하고 요거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 다음에 중간에 또 1하고 1하고 사라질 거 아니야, 이렇게. 맞아? 약간 도움 좀 얻어보면 그쪽에 계산했더니 얼마가 나온대요? 뭐 계산했더니 얘가 6x 플러스 2라고 암산 처리가 된대, 이렇게 계산하시면. 맞지? 그래서 여러분은 나머지를 산수 처리하신다고, 이렇게. 1부터 2까지 6x 플러스 2에 대한 dx. 그럼 나머지 장계산 여러분이 3x 제곱에 대한 2x에 대한 1의 2. 이거 계산하시면 뭐 나오겠지, 이렇게. 괜찮아? 결국 이 문제의 포인트는 뭐다? 구간을 뭐 할 수 있다? 두 개의 구간이 같다. 그럼 함수를 합쳐줘서 하나로 표시할 수 있다, 그 얘기지. 챙겨두시고,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위에 이거 하나 메모해 둘까? 그 위쪽 공간에다가. 자, 참고. 부정적분 파트에서 한번 얘기한 게 있는 것 같은데, 인테그랄 fx에 대한 dx가 있어. 얘하고 인테그랄 ft에 대한 dt가 있어. 둘의 값은 같아요, 달라요? 이거 참여 어디서 둘이 같다. 거짓이야. 왜냐면 얘는 어차피 풀어에 치면 얘는 x에 대한 식이 나올 거고, 얘는 풀어에 치면 얘는 y에 대한 식이 나올 거야. 아니, t에 대한 식이 나오겠지. 근데 x하고 t는 본질적으로 같다는 보장이 없는 거잖아. 그래서 이렇게 말하시면 안 되는 거지. 하지만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x에 대한 dx와 인테그랄 a부터 b까지에 대한 ft에 대한 dt야. a, b를 상수라고 했을 때 요 놈의 값은 같을까 다를까? 어찌됐든 정적분은 숫자, 상수로 처리될 거 아니야? 계산해보시면 뭐 이런 수의 숫자가 뭐 처리될 거 아니야? 쫙 계산하시면. 마찬가지로 요 놈도 숫자로 처리가 되겠지. 함수, 변수에 관계없이 얘는 같은 값을 갖게 된다. 얘는 참이라고, 이렇게. 구분해 두셔야 돼. 이것도 OX로 많이 나왔던 지문이니까요. 부정적분은 변수가 다르면 다르지만 정적분은 변수가 다르더라도 같은 값으로 본다. 괜찮지? 자, 그러면 10번의 2번 문제를 가겠습니다. 10-6의 2번 문제. 어떤 문제인가?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자, x-1에 대한 x3승이 여기 dx라고 되어 있고요. 플러스 인테그랄에 2분의 1에 대한 0에 y-1에 대한 1의 d의 y라고 되어 있다. 자, 정적분에 대한 얘기인데 앞쪽에는 x에 대한 함수고 뒤쪽에는 y에 대한 함수야. 근데 우리는 정적분은 변수에 무관하기 때문에 얘를 x로 이렇게 바꿔주셔도 크게 무리가 없다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요거 0부터 2분의 1까지고 여기 2분의 1부터 0부터니까 별로 좋지가 않아. 좋지가 않아. 뭐가 좋지가 않은 거야? 위치를 맞춰줄 수 있는 거지 우리가. 0부터 2분의 1로 쓰시면 위아래 바꿨으니까 앞쪽에 마이너스 튀어나간다 그랬지. 그러면 남는 놈에 대해서 우리가 구간과 구간이 똑같아요. 그럼 합체하는 거지. 0부터 2분의 1까지 얘하고 합쳐 쓸게. 자, 한 번 더 쓸게. 자, 이 dx가 되겠죠. 한 번 더 쓸까요? 인테그랄 0부터 2분의 1까지 x-1에 x 3승 마이너스 1이잖아. 그럼 인수분해 처리하시면 어떻게 돼? x-1에 x제곱에 플러스 x에 플러스 1에 대한 여기 dx가 되겠죠. 그래서 얘하고 안녕할 거고 결과적으로 남는 식에 대해 적분해 주시면 3분의 1에 대한 x 3승에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x제곱에 플러스 x에 0하고 2분의 산수 처리하시면 뭐가 원하는 값이 나오겠지. 괜찮습니까? 자, 10-6번까지 우리가 기본적인 얘기를 했고요. 그 위에 이제 147쪽에 조금 더 중요한 내용이 있네요. 자, 147쪽 위에는 뭐라고 적으시냐면 우함수, 기함수와 정적분이야. 자, 우함수, 기함수와 정적분에 대한 얘기다. 우함수, 기함수와 정적분에 대한 얘기. 자, 우리가 예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었습니다. 우와 자,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지. 자, 우함수는 누구 대칭이라고? y축 대칭이고 짝수차를 얘기한다고 그랬죠. 뭐였어? 원이지? 홀이라고 그랬잖아. 자, 기함수는 원점 대칭이면서 홀수차를 나타냅니다. 맞아요. 자, 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적 표현이 있었지. 우함수를 나타내는 함수적 표현은 f의 마이너스 x를 어떻게 한다? x다 이렇게 쓸 수 있는 거고, 기함수를 나타낼 수 있는 함수적 표현은 뭐다? 마이너스라는 놈을 앞으로 끌어내는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우리가 배웠던 얘기를 지금 해보고 있는 거야. 우함수의 대표적인 거 y는 x제곱, 자 y는 x 4승 이런 것들이 있는 거지. 짝수차 함수. 그 다음 y는 코사인 x 같은 것도 우함수의 대표적인 예죠. 반면에 기함수에 대한 대표적인 예는 y는 x 홀수차 같은 거 3승 5승 뭐 이런 것들, 그 다음 y는 사인 x랑 그 다음 y는 탄젠트 x 역시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원점에 대한 대칭이 된다 그런 얘기지. 자, 그러면 지금 이 시점에서 우함수, 기함수를 적분과 관련시켜서 어떤 얘기를 할 수 있냐 봤더니 거기 밑에 그림도 나와 있긴 하지만요. 간단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함수를 먼저 보자. 우함수. 자, 우함수. 자, 우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 y축에 대한 대칭이지 이렇게. 맞습니까? 자, 얘가 우함수야. 얘 y는 fx라고 한번 써볼게. 자, 이런 상황에서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예를 들어서 0부터 a까지 딱 찍어봐. 그럼 요만큼에 대한 넓이와 0부터 마이너스 a까지의 넓이가 있을 거 아니야? 넓이. 정적분 값이지. x축 위쪽이니까 같은 말로 써도 괜찮아요. 그러면 결국에 0부터 양의 방향과 0부터 음의 방향, 이쪽 파란색 부분의 넓이랑 요 노란색 부분의 면적은 어떻게 되는 거야? 대칭이니까 당연히 같게 되겠지. 이렇게. 맞습니까? 이게 기본적인 생각이고, 두 번째 기함수를 한번 보실까요? 기함수는 어디에 대한 대칭이라고요? 원점에 대한 대칭인 거지. 이렇게. 맞습니까? 그 예를 들어서 여기가 또 a야. 여긴 0이고 여기 또 마이너스 a가 있다고 쳐봐. 이렇게. 그러면 정적분의 값을 보시는 거야. 얘는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정적분의 값이랑 넓이랑 똑같지. 반면에 얘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넓이는 위쪽과 똑같지만 정적분을 놓고 보면 부호가 반대인 거지. 이렇게. 맞아? 그러면 결론적으로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야. fx에 대한 dx가 있는데 얘는 요놈과 요놈에 대한 정적분 값이 똑같으니까 이렇게 써도 괜찮을까요? 0부터 a에 대한 fx에 대한 dx의 2배라고 적으셔도 괜찮지. 왜? 이쪽에 대한 넓이가 이쪽에 똑같이 2개 있으니까. 이렇게. 괜찮아? 2배를 써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이쪽 보시면 인테그랄 마이너스 a부터 a까지 fx의 dx야. 근데 이 fx가 지금 기함수야. 기함수에 대한 정적분 값인데 아까 얘기했듯이 정적분이 x축 위에 있으면 양수고 x축 아래쪽에 있으면 음수잖아. 근데 면적은 똑같잖아. 그럼 정적분 값은 당연히 0이 되겠지. 이렇게. 맞아? 왜? 얘 정적분 값이 3이야. 얘 정적분 값은 마이너스 3이야. 넓이는 3이 되겠지만 정적분은 부호를 갖고 있다고 그랬잖아. 정적분 값을 계산하시면 여기 0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유치하지만 이렇게 기억하시는 거야.
우와 짝까지 여러분이 아실 거고 여기 이제 2배가 된다는 얘기고 기원 0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이런 라인을 여러분이 조금 기억해 두시는 게 좋겠다. 괜찮아요? 자,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얘기고 우함수, 기함수는 어떻게 관찰합니까? 어떤 문제에서 윗끝과 아래끝이 있는데 윗끝과 아래끝이 있는데 부호만 서로 반대야. 이런 정적분에 대한 문제가 나왔어. 걔는 우함수, 기함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 꼭 하셔야 돼. 다시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반대야.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반대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여러분은 아 이게 우함수, 기함수가 아닌가 이런 생각 꼭 하시면 좋겠다. 됐습니까? 자, 이 정도의 내용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한번 풀어볼 텐데 자, 요거 한번 보실까요? 기본 문제 10-7의 첫 번째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테그랄 마이너스 3부터 3까지 2의 x에 대한 7승에 플러스 5의 x에 대한 5승에 마이너스 x에 대한 3승에 3x에 대한 제곱에 x에 플러스 2에 대한 dx다. 얘를 아무 생각 없이 막 적분하시면 안 된다고. 그럼 너무 고통스럽지. 그럼 어떻게 할 거냐? 요 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문제를 보시면서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지금 서로 반대인 거잖아. 맞아?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문제가 기함수, 우함수, 우함수, 기함수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고민해 보시는 거야. 맞아? 어찌됐든 시그마의 성질과 유사한 인테그랄 분배가 가능한 거죠. 분배가 가능할 거야. 분배가 가능하다. 자, 분배가 가능합니다. 분배를 해주시고 조금만 더 생각해 볼게. 요거 독립적으로 하나 봐봐. 얘 우함수야, 기함수야? 홀수차. 기원 홀이잖아. 홀. 얘 기함수지. 얘 기함수죠. 얘 기함수죠. 얘 기함수지. 이렇게. 그러면 기함수에 대해서 아래쪽 끝과 위쪽 끝에 대한 부호가 반대일 때 그 정적분 값은 얼마가 된다고 했었지? 기함수일 때는 0이 된다고 그랬잖아. 맞아? 그럼 그 성질을 이 문제에 그대로 적용시켜 보시는 거야.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서로 반대이기 때문에 기함수는 그냥 버리셔도 괜찮다고. 얘도 기함수지. 그럼 우리 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3에서 3까지 3x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dx라고 쓰시면 된다고. 그럼 그냥 계산하는 것도 아니고 얘를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는 거지. 이제 우리가 조금 배운 게 있으니까 얘로 쓰신 다음에 얘 우함수니까 2배 해주셔도 괜찮다는 거지. 이렇게. 맞아요. 그럼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2배 적분해 주시면 x 3승에 2x 쓰시고요. 0에서 3 이거 집어넣어 주시면 원하는 값을 구할 수 있다는 거지. 이건 할 수 있으시죠. 이제 3 대입하시고 0 대입해서 둘이 빼시는 거지. 이렇게. 거기다 2배 해주시면 된다. 됐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교를 여러분이 생각해 주실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우함수, 기함수에 대해 조금 해석하시는 문제도 있긴 한데 아직은 뭐 1순환이니까 우리가 이 정도 보면서 문제를 한번 접근해 보는 거예요. 자, 3x에 대한 3승에 6x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dx가 있고요. 마이너스 인테그랄 2부터 0까지 4x에 대한 7승에 3x 3승에 6x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dx가 있다. 이게 잘 안 써지지? 자, 보시면 일단 함수가 어때? 이 함수와 이 함수는 똑같아. 얘 안정적이지가 않아서 내가 0하고 2로 바꿔주시면 여기 부호가 바뀌는 거지. 이렇게 기본 성질도 여러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 0하고 0이 연결고리 역할 해주시면 우리는 얘를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 4x 7승에 3x 3승에 6x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dx가 되겠죠. 그냥 하셔도 맞출 수는 있어. 근데 이렇게 하시는 게 좋지. 위쪽 끝과 아래쪽 끝에 대한 부호가 서로 반대면 우리는 우함수, 기함수를 생각하시는 거야. 얘 안녕. 0이지. 얘 0이지. 왜? 우함수, 기함수 중에서 홀수차는 기함수잖아. 기함수는 정적분 값이 무조건 0 나온다고 그랬잖아. 맞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값이 얘네가 남았어. 그 우함수에 대해서 구간이 반대야. 2배 인테그랄 0부터 2까지로 쓴다고 그랬죠? 6x 제곱에 플러스 2에 대한 dx가 되겠습니다. 나머지 여러분이 정적분 해주시면 뭐 3x에 대한 2x에 대한 3승이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되니? 2x 거기에 0에 2 대입하시면 여러분 문제를 풀 수 있겠다. 괜찮아요? 자, 넘어가서 그 밑에 있는 거 여러분 유제 한번 풀어보시기 바라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 11번, 10-8번, 9번 뭐 이런 쪽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뭐 이제 구간을 조금 나눠서 계산하시는 연습하시는 문제라고 보시고
특별한 이론이 없고 그냥 정적분에 대한 계산을 다시 적용할 수 있냐 그 정도예요. 계속 보시겠습니다. 자, 10-8번 가겠어요. 자, 함수가 나와 있습니다. 함수가 fx가 있고요. 그 fx가 구간에 따라서 x제곱의 플러스 1과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이 돼. 얘는 x가 1 이하일 때고요. 얘는 x가 1 이상일 때입니다. 근데 이 fx는 여러분이 기본적으로 그려내실 수는 있어야겠지. 그닥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간단히 보면 1을 기준으로 x =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나눠지고 있대. 그 위쪽 동네에는 뭐가 그려지냐? 예. 위에 있는 건 1보다 작은 쪽에서 얘지. 이 놈을 먼저 그려볼게요. y절편 1이면서 아래로 블록은 이런 그래프지 실제. 2차 함수 이런 그래프인데 나한테 필요한 구간은 이만큼이라고 이렇게. 맞아. 그 다음 혹시 여기다 1을 집어넣으시면 얼마가 나오죠? 2가 될 거야. 아래쪽도 어떻게 되는 거야? 얘는 1보다 큰 쪽에서 그려지는 건데 y절편이 3이면서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이렇게 되겠지. 쭉 이어지면 여기 3이 딱 그려질 거니까 여기는 3이 되겠죠. 됐습니까? 결과적으로 fx란 그래프가 이렇게 연결돼서 여기서 이렇게 꺾이는 이렇게 뾰족한 그래프가 되겠죠. 이 정도 생각하시고 문제 접근하시면 되겠다. 1번 문제 봤더니요.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fx에 대한 dx래. 봐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는 결과적으로 같은 함수잖아. 같은 함수. 같은 함수면서 y축에 대한 대칭이니까 앞에서 배웠던 거 한번 적용해보면 0부터 1까지 같은 함수인데 이 그래프는 위에 거죠. x제곱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dx. 요거 산수처리하시면 여러분이 구할 수 있겠고요. 2번 문제 보시면 2번 문제 이번에는 0에서부터 3까지 fx에 대한 dx래. 근데 0에서 3까지를 쫙 봤더니 0에서 3까지 중에 0에서 1까지 함수랑 1에서 3까지 함수가 다르잖아. 그래서 우리는 구간을 나눠주는 거지. 0부터 1까지에 대한 fx 그 다음에 1부터 3까지에 대한 또 fx 걔가 얘지. 요거 2번 계산해 주시는 문제가 되겠다. 지금부터 산수 처리는 여러분이 하시는 거야. 이런 것들 이제 여러분이 하실 수 있으니까. 자, 세 번째 문제 보시면 0부터 4까지래요. 그럼 0부터 4까지는 어떻게 될까? 세 번째 문제. 독특한 게 있는 게 아니라 0부터 4까지라고 하면 0부터 여기 어딘가에 4가 있겠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정적분을 계산해 주세요가 지금 질문인 거야. 근데 그냥 하셔도 답이 나와요. 그냥 하셔도 답이 나와. 어떻게 나오냐? 분명히 0부터 1까지에 대한 함수가 얘고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에 대한 함수는 마이너스 x의 플러스 3인 거잖아요. 이렇게. 그냥 정적분 하셔도 돼. 조금 요령을 피우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다고. 얘는 여기 지금 2가 있는데 얘하고 얘는 정적분 값에서 위쪽 동네는 플러스고 아래쪽 동네는 마이너스니까 얘하고 얘는 상쇄되겠지. 맞아? 그럼 결과적으로 계산하시면 요령 피우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는 거지. 이렇게 나눠서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다시 0부터 1까지, 1부터 2까지. 근데 어차피 계산하시면 똑같이 나오니까 그냥 쓰셔도 무리 없다. 그렇죠? 나중에 뭐 OX를 풀 때는 이런 것들도 필요하긴 하겠죠. 자, 그런 문제고 그 다음에 10-9번은 10-9번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 이라고 메모해 두시고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은요 일단 그래프를 그리실 필요가 있어. 그래프를 그린다는 얘기는 그래프를 그리시고 구간을 조금 생각하시면 구간을 나눈다.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보시는 거. 되겠어요? 절대값이 포함된 정적분이야. 그래프를 그리시고 구간을 나눠서 문제를 보시면 쉽게 풀 수 있습니다. 자,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기본 문제 10-9의 첫 번째 문제를 보시니까 0부터 1까지 절대값의 x-1의 dx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 문제가 많이 어렵지 않으니까 반드시 여러분이 그래프를 그릴 수 있으면 최대한 그래프를 그리려고 노력하셔야 돼. 만약에 그래프가 정말 힘들어 그럼 구간을 좀 나눠서 보시면 되는 거지. 됐죠? 자, 이 그래프를 여러분은 가볍게 그리실 수 있어야죠. V자 그래프죠. 1 찍으면서 아래로 V죠. 이런 그래프. 자, 이런 그래프에 대해서 여러분은 0부터 1까지야. 맞습니까? 그럼 정적분 계산하지도 말고 이거 넓이 구하라는 거잖아요. 이거 삼각형이니까 뭐 2분의 곱하기 1 곱하기 1이니까 정답은 2분의 1이다. 이렇게 쓰셔도 괜찮다고. 됐지? 자, 만약 굳이 내가 정적분에서 절대값을 풀어야 치려면 이렇게 쓰시는 거 봐봐. 얘는 0에서 1이야. 맞아? 그런데 요쪽 구간이잖아. 지금 요쪽 구간. 요 그래프를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이거 부호 바뀐 거잖아. 왜? 기울기가 음수니까. 그러니까 요 놈에 대해서 여러분이 값을 계산하셔도 괜찮다. 이렇게. 괜찮아? 그 1번의 의도야. 2번 문제도 역시 한번 보시죠. 2번 문제 같은 그래프네요.
2번 문제는 0부터 3까지래. 그럼 0은 여기 찍고 3은 대략 여기쯤에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과 이쪽에 대한 값을 계산하는 건데 삼각형이니까 그냥 하셔도 돼. 그냥 구하시면 답이야. 근데 굳이 내가 2번 문제를 정적분을 이용해서 풀면 이렇게 되는 거지.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0부터 1까지는 이 그래프야. 기울기가 마이너스인 그래프지. 1부터 2까지는, 1부터 3까지는 어떻게 되니? 기울기가 플러스인 그래프가 되는 거지,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2번 적분해 주시면 되는 거다. 오케이? 근데 이런 거 굳이 적분할 이유가 없지. 그냥 삼각형 넓이 구하시면 되는 거니까. 맞아요? 3번 정도 여러분이 좀 해보시는 거지, 3번.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절대값의 x제곱의 마이너스 x에 대한 dx다. 자, 보시면 요 그래프는요. 일단 절대값이 없는 2차 그래프를 그려보시면 아래로 블록은 이런 그래프지. 근데 통째로 절대값이 돼 있다는 얘기는 아래쪽 부분이 위로 올라가는 거지, 이렇게. 그러면 안녕 이렇게 될 거야.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이 0부터 2까지를 그리실 텐데 0부터 2까지 봐봐. 여긴 1이니까 이쯤은 뭐 이쯤에 있겠지, 이렇게. 이쯤에 있을 거야. 인테그랄 0부터 1까지는 뒤집힌 그래프잖아. 뒤집힌 그래프의 일부분이니까 얘 부호를 바꿔주시면 되는 거죠. 최고차가 음수면 되는 거니까. 플러스 인테그랄에 1부터 2까지야. 1부터 2까지는 그냥 양수인 그래프.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계산해 주시면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정적분에 대한 값을 구할 때 일단 이런 방법을 여러분이 사용하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밑에 거 또 한번 해보시고, 자, 이제 10번, 11번, 뭐 12번 이렇게 세 문제 정도 남았습니다.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일단 정적분에 대한 계산 얘기를 끝내도록 할게요. 자, 좀만 더 힘내시고 이제 미분과 약간 결합된 스타일로 보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좀 중요한 문제네요. 자, 기본 문제 10-10번 문제 일단 별표 하나 체크해 두시고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페이지는 아예 이 자체가 중요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시고요. 자, 그래프가 하나 나왔네요. 그 그래프를 조금 색깔을 달리해서 적어볼게요. 자, 이렇게 돼 있다. 얘가 y는 f'x래. 자, 이 상황에서 뭐 f에 대한 4의 값이랑 f에 대한 0의 값이 있는데 그놈은 f의 마이너스 2의 값이 뭐 0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다음 중 뭐 가장 큰 값을 구하세요가 질문이야.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프라임 그래프가 나와 있으니까 뭐 해주셔야 돼? 프라임 그래프를 보시면 여러분 무조건 fx의 그래프를 찾으려고 노력하셔야 돼. 도함수를 0으로 한 x값이 몇 개 있네요. 요 점들에서 우리는 선을 내리시는 거지. 됐죠? 자, 이쪽부터 하나씩 그려봅니다. 얘 x축 위쪽에 있으니까 양수지. 증가한다는 얘기고요. 얘 감소한다는 얘기죠. 얘 다시 증가한다는 얘기지. 다시 증가하겠지? 얘는 감소하겠지, 이렇게. 맞아. 요 개형 자체가 fx야. 이제 이런 거 그리지 못하면 뭐 진행이 안 되니까 연습을 꼭 하셔야 되고. 자, f4는 여기쯤에 있겠죠. 4. 뭐 4를 집어넣은 값이 여기쯤에 있을 거야. 이쪽에 있을까? 이게 f4야, 함수값이. 그 다음에 0 집어넣은 값은 0을 집어넣은 값은 여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은 값은 또 여기가 되겠다. 좀 그래프 개형이 조금 이상하지만 다시 한번 좀 맞춰서 볼게. 선생님이 좀 예쁘게 그려볼게요. 그래, 조금 예쁘게 그려보자. 그래프가 지금 여기 위쪽에다가 지금 마이너스 2하고 여기 0이 있고 요거하고 요걸 좀 맞춰주기 위해서 x축을 좀 맞춰야 되니까 그냥 이렇게 적으시면 되겠다. 여기가 지금 0이지, 함수값이. 그럼 x축에 있다는 얘기죠? 그럼 바로 그려볼게요. 자, 여기에 0이 있습니다. 여기에 마이너스 2가 있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2까지는 올라올 거 아니야, 그래프가. 쫙 올라오지, 이렇게. 그 다음에 떨어지면서 다시 올라가는 거잖아, 이렇게. 그랬을 때 여기가 된다, 이런 얘기. 괜찮아요? 그러면서 계속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거지, 이렇게. 어디까지 갔다가? 3까지 올라갔다. 여기는 4가 어딘가 있겠지. 그래야지만 f4가 0보다는 큰 쪽이 될 거니까. 됐나요? 이게 대략적으로 fx에 대한 개형이야. 그럼 이 그래프를 보시면서 우리가 문제를 보는 거죠. 자, 다음 중에서 넓이가 가장 큰 것은 1번을 보시면요. 1번을 보시면 마이너스 4부터 어떻게 된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그럼 마이너스 4부터 0까지 봐봐. 어차피 정적분이지? 마이너스 4부터 0까지를 보시면요. x축 아래쪽에 있으니까 1번은 무조건 음수지. 부호를 갖는다 그랬으니까. 2번 보시면요.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래요.
뭐 대략적으로 이만큼 되나봐.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이만큼 되나봐. 좀 느껴보시는 거지 이렇게. 이렇게 되는구나. 그럼 일단 아래쪽 부분이 더 많이 있으니까 2번 역시 음수가 될 거야. 그럼 3번 보시면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래요. 마이너스 2부터 2까지면 뭐 요만큼하고 요만큼이니까 뭐 양수가 뭐 이렇게 되겠지. 좀 상세가 될 거야. 그림 보시는 거야 계속. 4번 보시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래요. 그럼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면은 요만큼 되겠지. 얘는 앞에 애들보다는 상대적으로 양수 부분이 더 많으니까 일단 플러스 개념을 가질 거고요. 5번을 보시면 0부터 4까지래. 그 0부터 4까지는 모두 다 양수인 거지. 그래서 결과적으로 정적분 값이 가장 큰 건 몇 번이다? 5번이다. 이런 식으로 값을 그림을 통해서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된다. 됐죠? 다시 정적분이 x축 아래야. 무조건 음수야. 값은 무조건 음수. x축 위쪽이야. 그럼 무조건 양수다. 그 아래쪽에 뭐 증가표가 있는데 그 증가표라는 건 결국에 프라임으로부터 fx에 대한 그래프를 여러분이 그려낼 수 있냐. 이 정도 보고 있는 거라고. 되겠죠? 자, 그 아래쪽에 있는 것도 여러분이 한번 해보시기로 하고 모르면 오셔서 꼭 질문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기본 문제 10-11번 이제 두 문제 남았습니다. 자, 갑니다. 얘는 우리가 예전에 배웠던 이제 미정계수 문제랑 좀 연결된 것 같아요. fx가 ax제곱에 플러스 bx 플러스 1입니다. 힘들어 조금 힘내시고. 자, 첫 번째 리미트 x가 1을 향해 갈 때 x-1에 f의 x에 마이너스 f의 1 그놈의 값이 4다. 자, 두 번째 조건에서 인테그랄에 0부터 1까지 fx에 대한 dx가 있습니다. 이때 여러분이 a, b의 값을 구하시는 문제야. 자, 갑니다. 첫 번째 틀은 여러분이 많이 보셨어야 하는 부분이에요. 얘는 뭐냐? 1 대입하면 뭐 되겠지 이렇게. 1 대입하면 뭐 0분의 0꼴 나오니까 됐고, 그 다음 뭐 이제 0분의 0꼴이고 수렴하는 거고, 그 다음에 얘는 f'1이 되는 거 맞아? 그 값이 산 거지. 왜? 2에서 f의 밑에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미분을 한번 해볼게요. f'x는 4ax의 플러스 b가 되겠다. 아니야, 2ax죠? 자, 그놈에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f'1 값을 집어넣으시면 2a의 플러스 b인데 그놈이 4가 되겠죠. 이게 첫 번째 식이다. 자, 두 번째는 적분을 해달래. 적분해줍니다. 바로 들어갔다 치고 적분할게요. 3분의 1의 ax 3승이 될 거고요. 2분의 1의 b에 대한 x제곱이 될 거고요. 플러스 x가 되겠다. 그놈의 0, 1 집어넣으시는 거지. 그럼 1 집어넣으시면 여기는 3분의 a에 2분의 b에 플러스 1이 될 거고 0 집어넣으시면 다 빵이 될 거니까 그놈이 1이다. 식이 두 개 나왔지? 여러분이 연립방정식 풀어내시면 a, b를 어렵지 않게 구해낼 수 있겠습니다. 자, 도함수, 미분계수에 대한 얘기 여러분 꼭 알고 계셔야 되고요. 자, 10-11의 두 번째 문제 가겠습니다. 힘내시고요. 자, 두 번째는 어떤 놈인가 봤더니 f'x가 6x-a 요것인 함수 fx가 다음 두 조건을 만족한대요. 그 두 조건이 뭐냐 봤더니 첫 번째는 f에 1 집어넣으면 0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fx에 대한 dx 역시 또 0이 된다. 이때 fx의 값은 어떻게 되냐? fx의 값을 구하세요. fx를 구하세요. 자, 보시면 f'x가 나왔는데 문제는 fx를 구해달래. fx. 그러면 기본적인 생각은 프라임으로부터 fx를 구하려면 여러분 뭐 하셔야 돼? 오늘 수업 서두에 썼던 거 라지 fx하고 스몰 fx하고 f'x가 있잖아. 이렇게 적분을 해주셔야 이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거잖아. 맞아? 프라임이 주어져 있는데 fx를 구해야 되니까 우린 적분해 주셔야 돼. 그럼 적분을 합니다. 적분하시면 얘 3x 제곱에 마이너스 ax에 플러스 c 이렇게 쓰시는 거지. 그럼 미정계수가 몇 개 있어? a란 놈하고 c란 놈이 있는 거잖아. 이제 첫 번째 1을 대입해 보겠습니다. 1 대입하시면 요 놈이 0인 거지. 맞습니까? 자, 두 번째는요. 그 fx를 여기다 집어넣어서 정적분 해달래. 바로 들어갑니다. 바로 들어가 정적분 하시면 x 3승에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ax 제곱에 플러스 cx지. 그놈의 0하고 1이다. 1 집어넣으시면 1, 2분의 a의 플러스 c인데 그 값이 0인 거지. 이렇게. 이 식 둘이 연립해 주시면 정답을 구할 수 있겠다. 됐죠? 여기다 갖다 때려 넣으시면 그게 답이겠지? 자, 아래쪽에도 있는 거 한번 꼭 확인해 보시고 오늘 페이지 마지막 조금 중요한 주제니까 여기도 별표 하나 치시고요. 자, 10-12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식을 만족하는 함수 fx를 찾으세요가 질문이네요. 첫 번째 문제는
fx가 2x에 0부터 2까지의 fx dx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페이지 위에다 이렇게 메모합니다.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야. 다시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예요. 이 fx를 보세요. 이 fx는 정적분을 지금 포함하고 있는 함수지. 맞아?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인데 이런 문제 유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어. 첫 번째는 이 위쪽 끝하고 아래쪽 끝이 있잖아. 자, 윗끝과 아래끝이 있는데, 자, 여기다 적을까? 이렇게 윗끝 아래끝이 있는데 윗끝 아래끝이 모두 숫자로 돼 있어. 그 다음에 윗끝 아래끝 중에 문자가 있어. 문자가 있는데, 자, 문자가 있다. 자, 문자가 한 개 있는 경우, 문자가 또 두 개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문제들이 이렇게 좀 구성되어 있다고. 자, 좀 짜증나지만 윗끝과 아래끝이 모두 숫자로 돼 있잖아요. 그럼 걔는 치환하시는 거야. 치환하고요, 다시 대입하세요. 그럼 문제가 잘 풀리게 돼 있어요. 스토리가 있는 거니까. 그 다음에 문자가 있어. 근데 문자가 한 개야. 그러니까 다시 말해 이런 거지 뭐. x에 1 이렇게 돼 있어. 그러니까 문자가 한 개야, 이렇게. 오케이. 이럴 경우는 첫 번째 숫자 대입하고 두 번째 미분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뒤에서 다음 장에서 이제 나올 거고요. 문자 두 개야. 그럼 얘는 역시 미분하시면 돼. 문자 두 개다. 그럼 얘는 미분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토리가 있으니까 이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에 대해서는 여러분이 하나의 패턴을 여러분이 익혀두시는 게 좋겠다. 다시 봐. 지금 우리가 하는 건 이거예요. 위쪽 끝하고 아래쪽 끝이 모두 숫자로 되어 있는 이 케이스야, 그냥 이 케이스. 근데 얘를 정리한 이유는 다음 장에서 또 그대로 나올 거니까 한 번 더 쓸 거라고. 됐지? 자, 이 문제 보시죠. 분명히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예요.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어. 그럼 뭐 하신다고요? 치환한다고, 치환. 왜? 두 개 다 숫자로 돼 있으니까. 결국에 A에서, 자, 0에서부터 2까지 fx에 대한 dx를 내가 t라고 치환하는 거야, 이렇게. t라고 치환하면 주어진 fx는 뭐가 되지? 2x 플러스 t가 되겠죠. 걔를 여기다 이렇게 대입하시면 돼. 걔를 대입하시는 거야. 대입하면 어떻게 되니? 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2x의 플러스 t에 dx가 되는데 그 값이 t인 거잖아, 지금. 정적분 해줍니다. 자, 얘 x제곱에 플러스 tx에 0하고 2죠. 자, 걔 마저 계산해서 쓸게. 일단 2 집어넣으시면 4 플러스 2t가 되죠. 근데 그 값이 t래. 그럼 결국에 t는 얼마니? 4가 되겠지. 아하, t가 4야. t가 4야. 그 누가 t야, 누가? 얘가 t잖아. 그럼 fx는 이렇게 쓰시면 되는 거지. 결국에 fx는 어떻게 된다? 2x 플러스 4가 됩니다. 스토리가 정해져 있는 문제들이야. 다시 봐. 형태를 딱 보시면서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데 위쪽 끝과 아래쪽 끝이 모두 숫자로 돼 있어. 여러분은 얘를 치환하셔야 돼. 그럼 주어진 fx는 당연히 얘가 될 거야. 치환 후에 대입합니다. 대입을 하세요. 대입하시면 이런 식이 되겠지. 그 식을 풀어주시면 t값이 등장한다고. 그 t를 내가 아까 치환한 식에다 갖다 드시면 그냥 정답이다. 괜찮아? 자, 두 번째 문제도 마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제. 자, 두 번째 문제 보시면, 자, 두 번째는 어떤 문제인가? 2번 보시니까요. fx는 x제곱의 마이너스 x에 플러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f'x에 대한 dx다. 자, 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잘 보시니까 내가 분명히 fx를 구해야 되는데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지. 정적분을 포함하고 있는 함수 맞아요? 그럼 요 놈에 대한 윗끝과 아래끝을 보시니까 모두 다 숫자로 돼 있어. 그럼 우리 뭐 한다? 치환한다.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f'x에 대한 dx를 여러분은 t라고 치환해 주시는 거야. 그러면 fx는 뭐가 된다고?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t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내가 해야 될 작업은 이 fx를 여기다 대입해 주시는 거야. 미분하셔야겠네. 미분 한번 때려주니까 2x-1이야. 제가 여기에 들어가는 거지. 자, 갑니다. 들여보냈더니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x의 f'x는 2x- 이렇게 들어간 거죠. 그 놈에 대한 dx 값이 t다. 그리고 적분해 줍니다. 얘 2x제곱에 마이너스 x니까 적분하시면 3분의 2에 대한 x 3승
마이너스 2분의 1에 대한 x제곱이 그 값에 0에 1 대입하시면 그게 t다. 맞아. 1 대입하시면 3분의 2 마이너스 여기는 2분의 1이다. 0 대입하시면 어차피 빵이니까. 그럼 얘는 6분의 4에서 3이니까 6분의 1 되겠죠? t값이 6분의 1이다. 결국에 내가 t를 여기다 6분의 1이라고 써주시면 fx는 뭐가 된다? 내가 구하려는 놈 x제곱에 마이너스 x에 플러스 6분의 1이 되겠습니다. 중요한 패턴이니까 익혀두셔야 돼. 다시 봐. 정적분을 포함한 함수야. 윗끝과 아래끝이 모두 다 숫자로 돼 있어. 그럼 여러분 치환만 하시면 된다고. 다시 대입해서 문제를 푸시는 거예요. 이렇게. 괜찮아요? 자, 오늘 정적분에 대한 계산 좀 양이 많이 있었지만 여러분이 좀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일단 지난 시간께 연습이 되지 않으면 오늘 좀 따라오기 많이 힘들었을 거야. 복습 좀 많이 하시고요. 그 다음 맨 앞쪽에 있었던 구분 구적법 일단 생략하고 뒷부분부터 좀 연습했으니까 이해하시고요. 다다음 시간 정도면 구분 구적법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다음 시간 오시면요. 10장 연습 문제 몇 개 더 풀고요. 그 다음 11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